안녕하세요.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휠 바란스가 내 자동차에 끼치는 영향과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란스를 안 맞췄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제 자동차, 제 차에 타이어를 지금 빼서 휠 바란스 기계에다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제로제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어떤 기계든지 비슷합니다. 휠 바란스 기계는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17인치입니다. 그래서 휠 외경이 17인치고, 여기를 보시면 휠 내경이 7인치가 되겠습니다. 휠의 내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측정기부터 이 휠까지의 어떤 인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쟀을 때 얘는 5.5, 6인치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맞췄을 때 6인치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휠 같은 경우는 이따 밖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휠 부분에 휠 바깥에 바란스 납을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휠들을 노플랜지 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플랜지 휠 같은 경우가 요즘 많은 자동차들이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승용차들 같은 경우는 안과 밖을 이렇게 납을, 이런 무게추를 달아서 이 장착을 해서 제로 세팅을 만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이 노플랜지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를 비춰주시면 저기 납이 있습니다. 저렇게 테이프로 된 납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과 지금 요런 게 이제 붙이는 납인데, 이런 붙이는 납과 클립으로 된 이런 납을 이 휠 림에다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휠 같은 경우는 노플랜지 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란스를 아까 미리 수정을 해 놓았는데, 이제 돌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인너 안에가, 휠 안쪽 있는 데가 0g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타이어 만드는 회사와 휠 만드는 회사에서 줌을 틀에다 놓고, 또 타이어도 마찬가지지만 만들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무게가 중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 무게 중심 쏠리는 거를 제로화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0점을 잡는다 그러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 타이어 휠이 실제 이 추진체입니다. 이게 지면에 접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란스를 볼 때는, 제가 한 30년 가까이 타이어 이 바란스를 보거나 휠 얼라이먼트를 봤을 때는, 특히 휠 바란스를 볼 때는 이 타이어가 돌아가는 이 끝부분과 휠에 돌아가는 이 끝부분, 이 두 군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정비사들이 할 일인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물결을 치거나 돈다고 그러거나, 그래서 바란스를 봐서 휠을 0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가 스틸이 휘었거나 타이어가, 그리고 휠 림 부분이 어떤 물체나 요철을 지나가면서 휘었다고 했을 때는 휠 타이어가 교체가 우선입니다. 바란스를 봐서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타이어와 이 휠을 지금 돌려보면, 여기를 좀 비춰주세요. 지금 타이어 요 끝부분과 휠의 끝부분이 동일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결이 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이 타이어와 휠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저희가 이런 클립으로 된 바란스 납을 붙이든가, 저렇게 납으로 돼 있는 저런 테이프로 된 바란스 잡는 물체를 붙여 갖고 0점을 잡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테이프 납은 인장 강도가 떨어지지 않냐, 접착이 잘 안 되지 않냐, 그건 정비사가 할 노릇인데 잘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부분을 잘 닦아내고,
그래서 뭐 카브레타 클리너나 뭐 이런 걸로 싹 닦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이 뒷부분에 테이프 부분에 이제 라이터로 살짝 지져 갖고 이렇게 붙이면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휠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실제 자동, 얘는 한 20km의 속도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 건데 실제 땅에 얘가 접착을 해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접지해서 주행을 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란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붙어 있죠? 휠 볼트 너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키로, 뭐 100km, 120km 이런 데서 막 떤다거나 그러면 뭐가 떨까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핸들이 이런 식으로 떱니다. 차가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휠 바란스가 안 맞아서 떠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떤다고 그랬을 때, 이걸 안 맞췄을 때 얘네들은 분명히 어디에 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휠 볼트 너트에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5홀이기 때문에 볼트 너트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 뒷부분에는 너클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 너클 안쪽에 또 허브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베어링이 유격이 생기고 망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 안전, 네? 굉장히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 바란스가 단지 내가 주행할 때 진짜 편해야 돼, 뭐 핸들에 진동 하나 없어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장거리를 많이 뛴다거나 오프로드를 많이 뛴다거나 많은 주행을 하시는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바란스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실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제가 바란스를 볼 때 휠 볼트 너트가 5개가 이렇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디스크 로터 안쪽에 이 부분, 이건 허브 너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부를 때. 이 허브 너트도 경기용 포뮬러카 보면은 허브 너트로 풀르고 조이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휠 볼트가 너트가 잡고 있는데, 아까 그 타이어가 이렇게 많이 떤다거나 그랬을 때 100km, 120km, 뭐 특정 키로, 그리고 그 이상 되면은 핸들이 떨지는 않습니다. 왜? 휠 타이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도는 게. 이 땅바닥 지면과 접촉을 해서 돌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다 보니까 핸들의 진동이 다시 안 올라올 수는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뭐 80km, 90km, 아니면 80km, 100km, 아니면 100km, 120km, 120km, 140km 여기서는 떠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제 장사를 해보고 일을 해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허브 베어링이 유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아니 무슨 휠 바란스 때문에 허브 너트, 허브 베어링 이런 데가 유격이 생기고 등속 조인트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땅바닥에 접지를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휠 타이어입니다. 그러면 걔가 고속주행 시에 이렇게 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차 안에서 느낄 때 운전자가 핸들만 이렇게 떠는 게 아니라 실제 휠 타이어는 여기 매달려 갖고 이렇게 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틀어진다.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휠 볼트 너트, 허브 베어링, 뭐 쇼바, 뭐 스프링 얘네들이 있는데 그럴까? 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휠 볼트 너트에 장착이 돼 있는 휠 타이어의 바란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타이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타이어를 장착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뭐 사제 휠을 낀다거나, 사제 휠도 진짜 뭐 독일의 명품 휠이라는 BBS나 뭐 이런 좋은 휠들을 장착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모양만 보는 예쁜 휠들 같은 경우는 저가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장착을 했을 때는 실제 주행할 때 안전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휠 자체의 강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휠 타이어를 내가 바꿨을 때는 당연히 휠 바란스는 기본이다. 그러면 내가 핸들이 조향 장치가 앞에 있으니까 앞바퀴만 보냐? 절대 아닙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네 바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승합차도 그렇고. 자, 그러면 1톤짜리 화물차 같은 경우에 뒷바퀴, 작은 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1톤 화물차들이. 그럴 경우에는 뒷바퀴는 저희가 많이 잘 안 봐주는데 그래도 내가 좀 보고 싶다. 물론 뒷바퀴도 바란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비업소에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화물차는 고속주행, 어떤 승차감, 안락감 위한 자동차가 아니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뭐 바란스를 봐달라고 그러면 저희도 봐드리고 있습니다. 소정의 기술료를 받고. 그래서 휠 타이어를 새로 장착을 하거나 그럴 때는 휠 바란스는 기본이다. 안정에 관한 게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정적인 내 주행을 위해서 휠 바란스를 보는 게 아니다. 뭐다? 휠 바란스는 안전을 위한 거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라는 거는 어떤 단일 부품으로 인해서 주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품과 부품, 다른 부품들이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다? 안전을 위해서 바란스를 보셔야 된다. 그런데 내가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주행한다. 그랬을 때는 앞바퀴 정도는 4바퀴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지만은 그래도 앞에 2바퀴 정도는 당연히 휠 바란스를 보시는 게 안전에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바란스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휠 바란스라는 거는 내가 운전을 할 때 뭐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아무 핸들에 진동이 없자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허브 베어링, 이 너클암 안에 있는 허브 베어링이 뭐다? 바란스가 안 맞으면 유격이 생긴다. 그래서 너클암에 붙어 있지만 휠 타이어가 실질적으로 지면에 접지를 했을 때 100km나 120km, 80km에서 100km, 어떤 특정 키로에서 핸들이 이렇게 덜덜덜 떤다면 정답은 휠 바란스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안정에 관련된 게 아니라 안전은 세이프티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알게 되시면은 가까운 카센터 가서 그 카센터 사장님들한테 휠 바란스 좀 다시 봐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여름철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휴가철 때 고속주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들이 떨렸을 때는 뭐다? 휠 바란스다. 휠 바란스는 안정이 아니다. 뭐다? 안전이다. 세이프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 바란스가 안 맞으면 자동차 이 지면에 접지하는 타이어 하나 때문에 이런 그 허브 베어링이나 슈곱소바, 스프링, 등속 조인트, 이런 서스펜션에 관련된 모든 기계들이 다 데미지를 받는다는 것도 오늘 하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핸들 떨림에 대해서 휠 바란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번째, 오늘 영상에서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들이 떨렸을 땐 휠 바란스, 답은 아셨죠? 휠 바란스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브레이크 페달이 떨린다. 내 다리가 왜 떨릴까? 다리가 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떨 때는 브레이크 페달이 고속주행에서 떨린다. 내가 역시 휠 바란스처럼 뭐 특정 키로가 아니라 계속 떱니다, 브레이크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저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JUDDER입니다. 스페링으로는 브레이크 저더라고 그러는데, 브레이크가 몇 마이크론, 몇 미리라도 여기가 살짝 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디스크 로터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 주행을 하고 와서 아니면 한참 주행을 하고 와서 자동 세차장 들어가서 물 뿌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왜?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비틀리고. 그래서 뭐 연마를 해서 장착을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정비하는 경로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일반품이라도 교환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터가 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로터가 휜 거는 유관 점검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볼 적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실 때, 고속 주행할 때 뭐 80km, 뭐 140km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페달이 이렇게 막 떤다. 내 오른다리가 막 떨린다. 중풍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는 뭐다? 디스크 로터 휘었다. 휨 현상이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브레이크 저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 시험에도 기능사, 산업기사, 뭐 기능장 시험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 디스크 로터가 휨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 답은 브레이크 저더입니다. 저더. 그래서 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타이어, 휠, 핸들이 떠는 거는 휠 밸런스 문제. 브레이크 페달이 다리가 이렇게 떠는 거는 중풍이 아니다. 뭐다?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가 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당연히 브레이크 페달로 차주가 알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그런데 뒷바퀴가 떨면 어떻게 되냐? 뒷바퀴가 떨면 뒤에도 디스크 로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비춰주실래요? 이 차는 뒷바퀴 디스크 로터도 교환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브레이크가 뒤에도 떤다. 뒤에도 떨 때는 페달이 공통적으로 앞에서 그렇게 똑같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자동차가 있고, 또 브레이크를 밟을 때 트렁크 쪽이 논다. 이렇게.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우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막 불안하게 이렇게 떤다. 그러면 뒤에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가 저더 현상이 생겼다. 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동차가 감기 몸살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핸들도 떨어, 브레이크도 떨어. 이거 불안해서 여러분들 못합니다. 그리고 휠 밸런스는 여러분들한테 금방 말씀드렸지만 허브 베어링 유격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치명타 안전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렸고, 단지 휠 밸런스라는 거는 내 핸들 안정감 있게, 그립감 있게 운전하자고 휠 밸런스 보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어 편마모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이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하지만 휠 밸런스는 뭐다?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다리가 덜덜덜 떨릴 정도로 페달이 떠는 거는 디스크 로터 저더 현상. 그래서 이 디스크 로터를 교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레이크 페달과 휠 밸런스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 안에서 운행을 하실 때, 내가 핸들이 이렇게 막 떠는구나. 핸들이 이렇게 떠는 경우가 아니라 좌우로 떱니다. 이렇게 좌우로. 그래서 좌우로 많이 떨림 현상이 있으면 그것도 특정 키로에, 고속에서, 저속에서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80km, 100km, 120km, 보면 140km, 100km, 120km 차종마다 떨리는 건 조금씩 틀린데, 그 떨림 현상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첫 번째 휠 밸런스를 보셔야 되고, 브레이크가 떤다, 다리가 덜덜덜 떨린다, 그러면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가 휨 현상이 생겨서 떨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이 로터가 우리가 유관 점검을 했을 때 상당히 멀쩡한데, 새 건데 떠는 현상이 있습니다. 얘가 불량이라서 그럴까요? 불량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차주분들이 요즘 자동 세차 주유소에서 보편화되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여러분들이 자동 세차를 할 때 주행을 하고 들어와서 여기다 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휨 거,
그래서 그런 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주의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행을 한참 했을 때는 바로 세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오늘 아셔도, 첫 번째 휠 바란스 안전에 관련되고, 두 번째 브레이크 페달 떨림 현상은 고속에서 불안감을 차주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차체가 이렇게 떠는 차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야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휠 바란스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0점을 잡아야 되고,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달달달 떤다 그러면 이 로터 몇 마이크론 몇 미리라도 휘었다, 그래서 그것이 저도 현상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가 자동차 이런 서스펜션, 등속 조인트, 뭐 허브 베어링 이런데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자동차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쾌적하고 시원하게, 저번에 제가 동영상에서 에어컨 말씀드렸죠? 시원하게 즐겁게 여름 휴가철 대비해서 즐겁게 안전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